너 보이나?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너무 밝아서. 알아서 하시겠죠? 네, 됐어요? 네. 너무 밝아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 있어.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열심히 나오고 있는 거. 네. 저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LLM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하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보통 이제 LLM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막 모델의 시초인 이 LLM 모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뭐 자연어 모델부터 해갖고 LSTM 쭉쭉쭉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일단 너무 이론 중심적이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가볍게 일단 오늘은 LLM에 관한 내용, 배경 지식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조금 깊게 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깊게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LM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처음 이제 완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스터디 이후에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LLM 입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이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LLM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말 그대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뜻인데 크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LLM의 기본 개념이 뭔가 그리고 LLM의 어떤 구조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트랜스포머라는 게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이제 후에는 이제 LLM이 어떻게 구현돼 있나까지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용어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LLM의 시초가 이제 NLP라는 네이처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라고 흔히 말하는 그 용어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언어랑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컴퓨터 언어를 이제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바꾸고 컴퓨터 언어를 다시 사람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자연어 처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자연어 처리는 소규모 데이터셋으로도 가능했고 이제 태스크별 라벨링이 필요해서 보통 감정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그런 태스크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NLP 모델도 이제 모델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규칙 기반의 어떤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문법 규칙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통계 기반의 인그램, 뭐 CRP, CRF라는 저런 그런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있는 RNN, LSTM, CNN 그리고 지금의 LLM 이런 다양한 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LL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고 해석하는 아주 큰 신경망 언어 모델이다라고 해서 인간처럼 언어를 다루는 그런 AI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흔히들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고 해석한다고 하면 얘 컴퓨터도 이제 사람처럼 완전히 이런 우리의 말을 이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이해하는 척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 철수가 시험에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이제 어떤 철수가 시험이라는 거에서 실패를 했으니까 어떤 이건 F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좌절 실망 같은 것을 느끼고 인간의 시험 실패는 기분 나쁘니까 위로가 필요하다 어떤 이런 그 짧은 순간에 이런 다양한 인과관계의 이런 어떤 흐름에 의해서 철수를 위로하거나 철수에게 기운을 주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LLM은 그것보다는 더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게 그냥 철수가 시험에 떨어졌다 기분이 안 좋다라는 조합관계에 쓰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철수의 실존 인물의 감정을 느끼거나 그 이후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가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통계 기반 또는 어떠한 인과관계의 특정 어느 정도로만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해하는 척, 사람인 척하는
모델이다라고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름이 왜 LLM일까? 왜 라지 랭귀지 모델일까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 양이 엄청 많습니다. 데이터 양이 엄청 많고 그리고 파라미터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도 우리가 계속 어떤 그 데이터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컴퓨팅 소스 파워도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음에 따라서 어떤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로 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신경망 구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들도 많이 이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가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대규모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춰져서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그런 새로운 거대 모델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 모델의 어떤 베이스 가장 중요하게 이제 되는 그 구조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오늘 뒤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얘만 따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랑 여기서 넘어가서 어텐션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지 LLM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어텐션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LLM 모델이 좀 더 성능도 좋아지고 다양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구조가 있구나 정도만 지금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LLM 모델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성형 AI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떤 범주를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AI라는 개념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고 머신러닝 개념 안에 딥러닝이 들어가 있고 이제 딥러닝 안에 라지 랭귀지 모델 LLM과 생성형 AI가 이렇게 일부분 교차되면서 같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 개념들을 이 어떤 그 LLM 뭐 AI 이런 개념들을 막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지금 본부에 있는 인턴들 면접 볼 때도 제가 물어봤던 내용이지만 최소한 이제 일단 딥러닝을 공부한다고 했었을 때 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가 머신러닝이고 이제 아래가 딥러닝 개념인데 어떻게 다르냐? 둘 다 뭐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과 나온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보면 사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배운 친구들은 머신러닝은 이 모델 구조가 여기가 하나밖에 없고 이걸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히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는 히든 레이어가 되게 단순하게 있어요. 근데 딥러닝은 딥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가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이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특징 추출기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입력에 대해서 얘는 타이어가 있고 바퀴 모양이 있고 어떤 둥그런 이런 곡선 모양도 있고 이런 걸 봐서 이 자동차야 라는 거를 그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 이 모양의 어떤 특징들을 추출하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 추출기가 머신러닝은 사람이 해줘야 돼요. 사람이 수동으로 해줘야 되고 딥러닝은 이 모델이 직접 합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이 수동으로 되냐 모델 내에서 자동으로 되냐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구분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달라진 거예요. 얘는 이게 빠졌으니까 그만큼 간단한 거고 얘는 이것도 해야 되니까 복잡해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 개수가 차이가 나고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차이가 나를 봤을 때는 피처 익스트랙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AI, 머신러닝, 딥러닝 간단하게 어떤 건지 써놨고 여기 아래에서 ML은 머신러닝은 수작업 필요하고 딥러닝은 자동학습을 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볼 건데 혹시 인코더, 디코더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입력을 받았을 때 입력을 처리하고 그걸 다시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코더, 디코더와 동일한데 트랜스포머는 그런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LM은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LLM이 이제 2017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러니까 Attention이라는 논문에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LLM이. 그래서 이 LLM 이전에 뭐 RLM이나 LSTM이라는 모델들이 있었는데 얘네들과 다르게 트랜스포머는 조금 더 문장을 더 잘 기억하는 그런 모델이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이제 뒷부분에서도 다시 할 거라 그냥 이 정도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LM 이전에 RLM, LSTM이 있었는데 얘네는 뭔가 잘 못해서 트랜스포머라는 애가 조금 더 잘하도록 나와서 얘 기반으로 LLM이 엄청 더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정도만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오늘 하기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할게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이거에 예전에 최근에 그 관세청에서 어떤 교수님이 와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때 사용된 그 PPT 했던 자료거든요. 근데 저는 인베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BTI에 표현을 했는데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NFP, ESTJ가 각각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수치에 의해서 한마디로 어느 쪽에 더 기우냐에 따라서 이 성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인베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가 이 수치들 값에 의해서 어디에 가까우면은 예를 들어 뭐 ENTP에 가까운 단어면은 얘는 ENTP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인베딩이 그런 거거든요. 인베딩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특정 단어를 수치로 바꿔서 어느 단어에 더 가깝냐를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시인데 예를 들어 이제 아랍어로 개가 멍멍 짖었다, 강아지가 멍멍 짖었다 라고 둘 다 표현을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기호로만 보이지만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둘 다 뒤에 뭐뭐가 멍멍 짖었다, 뭐뭐가 멍멍 짖었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는 의미가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추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인베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인베딩이라는 개념이 뭔가가 있다. 단어를 수치로 바꿔서 뭔가 가깝고 멀고를 계산하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오늘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버트 GPT도 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LLM 이후에 나온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LLM 이후에 이제 아까 앞에서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인코더, 디코더라는 게 있는 구조라고 했는데 LLM 이후에 이제 버트랑 GPT라는 모델 구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가 얘입니다. 이 구조여서 챗GPT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버트라는 친구는 인코더만 있는 구조고 GPT는 디코더만 있는 구조. 그래서 이제 지금 흔히 쓰는 GPT, 클루드 모든 것들은 다 이 GPT 기반이에요. 디코더 기반. 디코더 기반은 특징이 생성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물어보면은 막 말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흔히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코파일럿 그런 어떤 AI 도구들은 GPT 기반, 디코더 기반의 텍스트 생성을 잘하는 그런 모델이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추후에 다시 볼 거고요. 토큰. 이것도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에 활용이 돼서 LLM이 그럼 얼마나 큰데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GPT-3 지금 쓰는 게 저희가 5까지 났죠 최근에. 근데 이제 GPT-4도 되게 좋았는데 GPT-3가 사실 이때부터 얘 되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GPT-3라는 애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썼나 봤더니 그냥 대충 4,100억 토큰 570GB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게 텍스트로 570GB라는 거는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4,100억 토큰 이런 단어도 사실 감이 안 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그런 큰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 모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추가로 이제 뒤에 이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라마라는 모델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GPT 말고 라마라고 해서 오픈 소스로 된 이런 또 모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92GB, 78GB 정도의 그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 이것도 사실 진짜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으로 이렇게 모델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저런 데이터들이 이런 어떤 GPT나 클로드나 뭐 그런 그 코파일럿 그런 회사들에서 만드는 데이터를 대부분 자기들이 공개를 잘 안 해요. 당연하죠. 그거 공개하면 그대로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데이터 자체를 잘 공개를 안 하는데 이제 그 GPT를 학습한 데이터랑 유사한 데이터라고 해서 돌마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픈 소스로 공개가 돼 있고 약 3조 토큰 아까 여기서 얼마 했죠? 5,400? 얼마 했지? 4,100억이라 했는데 3조 토큰 규모의 엄청 큰 그런 데이터가 있는 그런 데이터 셋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돌마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해당 GitHub 사이트에서 실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단위가 다르죠. 가장 최신 버전 보면은 4.5TB죠. 말도 안 되게 많은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이제 GPT-3랑 유사한 그런 성능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돌마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거 얼마나 걸리는데 GPT 우리 그래픽 카드 비싸고 이런 거 알겠어. 그럼 훈련 비용 얼마나 들어가면은 GPT-3 훈련 비용이 약 64억 정도 들었대요. 클라우드 크레딧 기준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레딧에 있는 어떤 그 개발자가 추정한 추정치인데 만약에 그냥 V100이라는 얘도 엄청 좋은 GPU거든요. 이거 아마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그 AI를 하지 않으면 사실 엄청 좋은 GPU인데 얘 한 대로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355년이 걸리는 시간이고 총 GPT를 만드는데 걸린 그 사용된 비용이 64억 원 정도 들었다. 그런 내용으로 진짜 큰 모델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모델 아키텍처를 보면서 다음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거 정도만 내용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올려드린 거를 보면은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설명도 있고 모델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나 개념을 몰라도 용어가 일단은 조금 익숙해지면 이런 구조를 말씀드릴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트랜스포머랑 GPT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뒤에 LLM 관련된 몇 가지 좀 이슈 상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모델 기반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랑 어텐션 그리고 이런 GPT 모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왜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잘 몰라요. 네. LLM이라는 말도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LLM이 뭔지 잘 모르던 와중에 이런 일을 들으니까 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 있을 때 잘 매칭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매칭이 되는 단어가 몇 가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GPT 이거 나 들어봤는데 네. LLM이
GPT야라고 얘기를 해주면 LLM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 GPT가 LLM이구나는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LLM하고 LLM이 GPT인가? 근데 사실 또 그 GPT 말고 들어보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뭐 관심이 없으면 들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뭐 잼마 아니면 클로드 그 프로포스틴가 이런 것들도 AI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LLM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주면 LLM이 뭔지 좀 더 손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네. 말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파라미터가 6개 뭐 몇십억 개라고 하지만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꽤 어깨가 몇 개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그 모델의 용량 사이즈가 650기가라고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파일 600개 이렇게 하면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고 또 하나가 LLM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처음 듣는 용어여가지고 네. LLM이라고 용어를 설명해주면 사실 10개를 설명해주면 한 2개 정도 들어오고 8개는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아까 GPT를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거를 뭐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성경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LLM이 GPT야 라고 했을 때 GPT를 직접 해볼 수 있겠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직접 해보는 게 그나마 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PC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봐가지고 구동해볼 수 있으면 그나마 그러면 좀 더 약간 다가가기 쉽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뭐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뭐 이게 맞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왜냐면 GPT 얘기를 했지만 GPT를 호출할 수 있어요. 내가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호출할 수도 있고 돈을 내고 약간 개발적인 걸 안다고 하면 API를 호출해서 써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나중에도 나올 수 있지만 저 GPT 같은 거를 내 PC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직접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PC에다가 내가 GPT에 물어본 것처럼 요청해보면 얘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LLM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 PC에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친해지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내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을까? 그런 관점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뭐 트랜스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을 하는데 내가 게임을 개발할 거야. 그래서 해봤는데 아니야. 게임 개발의 제일 첫 번째는 이런 게임도 해보고 저런 게임도 해보고 저런 게임도 해봐야 게임이 이렇구나 하고 나서 게임 개발이 가능하지 모방도 하지 않으면서 게임 개발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면 LLM이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어려워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이 LLM 구현하고 직접 써보는 거를 가장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저희 실제로 GPT를 뭐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GPT 말고 이제 온프레미스라는 곳에서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저희가 직접 이 어떤 저희 회사의 챗봇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간단하게 구현하면서 보여드린다든지 하면서 조금 그럼 LLM이 지금 LLM이라고 한 게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지 뭐 하는 앤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모델이 어떻게 됐는지를 목표로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PC에서 옛날에 여기 심장 자동 박아가지고 아이언맨. 네네. 아이언맨에 보면 자비스라는 애가 나와요. 네. 나 말하는 거 알아듣고 그런 자비스를 내 PC에서 설치해서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사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GPT에 물어보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내 PC가 굉장히 뭐 자원이 이렇게 비싼 건 아니라도 간단하게 GPU 정도만 달려 있으면 내가 GPU가 달려 있어서 게임을 한다. 그 정도의 GPU만 달려 있으면 내 PC에도
GPT처럼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약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야 너는 저기 뭐 학교 선생님처럼 얘기해줘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는 해보면 좀 접근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LLM이 하게 된 게 사실 저희가 이 챗봇 개발을 하게 되면서인데 지금 수리연에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관세청에서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설명 많지만 여기도 그냥 챗봇 같은 AI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GPT만큼 똑똑한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AI 친구도 저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척을 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내부 저희가 만든 그런 어떤 거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여기다가 똑같이 해보셔도 되고 얘도 똑같이 다 합니다. 대답도 다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앞에서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언어를 이해해서 새로운 언어를 생성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수료과학 연구소에 관련된 챗봇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GPT 얘기를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서버실에 서버가 한 대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가 직접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애입니다. 대신에 GPT는 쓸 수가 없고 GPT와 비슷하게 LLM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걸 적용을 한 거예요. GPT는 오픈을 안 해줬어요. 야 쓰려면 돈 내고 써 이런 애가 GPT고 그렇지 않고 좀 착한 애들은 야 무료니까 써서 설치해봐라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쓴 건 어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젬마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들어보셨죠? 그 모델하고 동일한 모델로 만들어진 젬마라는 모델이고 얘는 이제 이게 잠시만요. 여기 잼마. 보시면 젬마라고 되어 있는 언어 모델이고 이 4B, 27B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어떤 모델 크기예요. 이 B가 빌리언 뜻하거든요. 그래서 4빌리언, 27빌리언짜리 크기에 있는 어떤 모델이고 젬마 3라고 해서 세 번째 기반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테스트해봤는데 가장 어쨌든 저희가 쓸 수 있는 컴퓨팅 파워 내에서 성능이 좋았고 가장 또 큰 이유는 한글을 그나마 제일 잘 대답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아시아권에 있는 어떤 언어를 학습하는데 중국어나 일본어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글로 불러봐도 중국어로 대답하는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딥식은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중국 모델이겠지만 아까 말했던 어떤 라마라는 모델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델들이 중국어 기반으로 학습이 많이 돼 있어서 한글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데 이 젬마라는 모델은 거의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이거를 바꾸고 나서 대답할 때 중국어나 어떤 다른 아시아권 언어로 대답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글에서도 되게 그 생성을 잘하는 그런 모델이어서 저희는 지금 젬마 3 13빌리언짜리 모델로 진행을 구성이 되어 있어요. AI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대형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공개하기도 합니다. GPT는 아까 공개 안 한다고 했지만 중국도 만들어가지고 딥시크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배포하고 다른 나라도 자기네 거를 무료로 배포를 해요. 우리는 그거 갖다 쓰면 됩니다. 갖다 쓰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나왔어요. 그 뭐라고 하더라? 용어가 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AI 자주성? 예를 들어서 자기 복식이요. 그 정확히 아는데 만약에 우리가 AI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회사가 아니고 나라 자체적으로 나라에서 정리하지 않고 일본에서 만드는 뭐 AI도 있을 수 있고 중국에서 만드는 AI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쓰지 않고 중국에서 만드는 AI를 갖다 써서 뭔가 질문하면 답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한국은 중국 거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일본에 있는 AI를 쓰게 되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니 그 일본 나라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원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퍼뜨려야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되고 한국이 우리 거가 되는 걸 이게 퍼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잘 되는 거 GPT 갖다 쓰면 되지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중소 이런 데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델 만드는데 몇십억 들었다고 하잖아요. 못 돌립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곳에서 겨우 돌릴 수 있는 정도에서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이번에 정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가 모델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거대 언어 모델, LLM 모델을 만들겠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국가대표 AI 후보를 5곳이 최근에 선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업스테이지, SK, 카카오 또 어디였나 이렇게 해서 5곳이 상관이 돼서 LG 네. 그래서 연간 2천억을 투자를 해서 그 중에서 최종 한 곳에 그 기업을 뽑는 그런 저희 나라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이 이미 좀 뒤처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2천억이 많이 큰 돈은 아니에요. 그 어떤 구글이나 이런 지금 이미 선행 주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천문학적인 금액에 비하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되게 따라잡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업과 국가에서도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 중국에서 딥시크 나왔을 때 네. 그 나왔는데 미국도 물론 그런 거 많이 공개하고 있고요. 네. 일본도 그런 게 있을까? 일본도 관련돼 가지고 AI 그런 큰 모델이 나왔다는 건 잘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체험도 안 해보는 것 같았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일본도 후진국이네. 기본적으로 AI 처음에 그 어떤 박사와 AI 결과물의 그 국가적인 그 어떤 풀을 봤을 때 제일 컸던 게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영국이었나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였거든요. 불과 한 10년 전, 8년 전 뭐 이 정도만 해도 그것도 아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LLM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미국만큼 많이 성장을 했고 아시아권에서 사실 중국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용어 기억나네요. 소버린 AI. 네. 소버린. 한번 쳐볼래요? 소버린 AI. 이게 소를 버렸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영어 단어인데 이게 알면은 좀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소버린 AI, 소버린 AI가 뭐야? 나오는데 자주성 있는 그 AI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소버린 AI 만들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의 나라 거 쓰면 돈하고 빼앗긴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때 LG도 뭐 하나 있었잖아요. 네, LG도 저희도 X1이라고 LG도 만들었어요. 그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처럼 유명하지 않지만 얘네가 계속 강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 버전이 나오기도 했고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X1이라는 모델이 그나마 좀 유명하고 그리고 카카오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X와 원으로 써 있는 한글로. X1 그리고 카카오 저 엑사곤은 쓰려면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무슨 카나나 근데 교육용으로는 무료. 카카오에도 카나나라는 AI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봤는데 카카오 특유의 약간 귀염귀염하고 약간 그 카카오 특유의 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근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글 기반이니까 잘 나오고 구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델도 생각보다 가벼워서 쓰기 편하고 그리고 어쨌든 얘네도 무료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한번 모델도 테스트할 때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얘한테 끝말잇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엄으로 끝나는데 갑자기 엄청 이런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니로 끝났는데 네 엄마. 네 엄마라고 했어요. 이게 대화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욕이라든지 이런 게 학습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패드립을 우리 PC에 설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다 써서 PC 설치해서 GPT 말고 이런 것도 이 모델로 저희가 GPT처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얘네들은 아예 컨셉 자체가 지금도 여기 나와 있지만 친구 같은 전문가 같은 뭔가 그 컨셉을 주어줄 수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얘를 하면은 거기 막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 친구 같은 말로 하는 카나나, 뭐 선생님 같은 말로 하는 카나나. 그래서 대화의 느낌 자체가 그거에 매우 잘 학습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은 그런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전문가적인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GPT가 아까도 나왔지만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간다면 지금처럼 정보를 묻고 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감성이나 어떤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그런 AI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컨셉을 모티브로 해서 학습한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좀 재밌게 봤던 모델. 카나다가 앱으로도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앱으로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죠? 네,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받아서 써봤는데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쓰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은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신저나 그 구글처럼 이런 웹페이지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좀 확실히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 유리한 것 같아요. 이거 어플도 아마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도 좀 받아서 써봤거든요 몇 번. 근데 꽤 그냥 재밌게 가지고 놀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멘트가 저기 나와요. 보통 바탕화면에 그냥 떠 있지 않았나? 어떤 거요? 어떤 멘트요? 윈도우요? 아 방금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PC가 개발자 모드로 빌드를 해놔서 PC 기발자 모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OS가 지금 윈도우 10이긴 한데 윈도우 11 때 아직 윈도우 10이 정식 배포가 안 됐을 때 개발자 빌드로 빌드를 해서 인텔을 받아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옛날에 공개되지 않은 버전의 개발자 버전의 윈텐이에요. 그냥 윈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조명세지가 나도 그 집에 있는 PC가 정품 아니지만 다운 적이 없었는데 윈텐은 아직 나오기 전에 했던 거라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다시 보신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내용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듣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